선영 씨,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20년 전 이 한마디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상견례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끝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낡은 일기장 속에 숨겨진 20년간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구독은 제 인생 일기장의 새 페이지가 되고, 좋아요는 글자마다 찍히는 도장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선영 씨,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남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초라한 제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입고 갈 옷 하나 변변히 마련하지 못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살. 50대 초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늙어버린 얼굴이었다. 28배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저는 오직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마저 저를 떠나려 한다. 물론 결혼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제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1980년 가을밤의 그 빗소리와 똑같았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그 끔찍한 날 말입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락방에 올라갔다. 낡은 나무 계단이 제 발자국에 신음하듯 울렸어요.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똑딱똑딱 울렸어요. 낡은 상자들 사이로 익숙한 물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손때가 묻은 낡은 일기장이었다. 그 일기장을 보는 순간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죠. 20년 전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직접 써놓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다시는 열지 않을 것. 하지만 저는 그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80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제가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일기장 속에서 흘러나오는 과거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은성다방의 달콤 쌉쌀한 커피 향과 라디오 주파수 잡음 속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선율.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지직거리는 소리, 골목길 어둠 속에서 들리던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그리웠던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추억들 사이로 독처럼 스며든 기억이 있었다. 바로 그 남자와 그 여자 때문에 제가 겪어야 했던 치욕과 절망.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저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였다. 저는 급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다락방에서 내려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잠시나마 따뜻해졌어요. 엄마, 지수하고 같이 왔어요. 인사드리려고요. 아들 뒤로 예쁜 여자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제 미래의 며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김지수예요. 저는 얼른 일기장을 소파 쿠션 밑에 숨기고 그녀를 맞이했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과거의 망령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잔혹할 것이었다. 어머니, 정말 정겹네요. 지수의 밝은 목소리가 우리 집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의 예비 신부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서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지수야, 우리 집이 좀 낡았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이런 집에서 자라셨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25살의 지수는 제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당당하고 밝았어요. 저는 그 나이에 벌써 이혼한 상처와 세상의 시선에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제 손이 떨렸다. 찻잔에서 나는 김이 예전 은성다방의 그 향과 똑같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원두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1980년 10월 15일.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죠. 저는 은성다방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다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죠. 선영 씨,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상민이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부장이었어요.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던 그 남자 말입니다. 제 말을 들으면 당신도, 당신 아들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거절하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 28살이었다. 갓 이혼하고 3살배기 민수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박상민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돈이 필요했고 일자리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던 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그의 아내 김미경이 다방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찻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아, 미안해. 잠깐 딴 생각을 했네. 저는 얼른 차를 내려놓고 그들 옆에 앉았다. 민수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지수 부모님과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제 불안감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호텔 식당을 예약해 주셨어요. 호텔 식당. 저에게는 너무 낯선 공간이었다.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소파 쿠션 밑에 숨겨둔 일기장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12번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0년 10월 16일자 일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박상민과 김미경이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처음부터 치밀했어요. 일기를 읽으며 저는 그날의 진실을 떠올렸어요. 박상민이 저에게 접근한 이후 김미경이 그 자리에 나타난 이유를 말입니다. 제 가슴이 다시 아파왔어요. 2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불안하게 말이에요. 아들의 상견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저는 과거와 맞설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상견례 당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있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아들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만 발걸음을 멈춰버렸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거든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겠어요. 박상민이었다. 지수의 아버지가 바로 그 남자였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박상민 말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후들거려서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수의 아버지 박상민입니다.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저를 알아보았다는 걸 말이죠. 입꼬리에 스친 그 비웃음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선영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그의 아내도 낯익은 얼굴이었죠. 김미경.
20년 전 은성다방에서 저를 지켜보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포크를 드는 손이 계속 떨렸어요. 1980년대 그 시절 포장마차에서 먹던 어묵 국물이 그리웠습니다. 이 고급 요리보다 훨씬 따뜻했던 그 맛 말이에요. 민수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그때 그 일 기억하시나요? 그가 은근히 떠보는 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협박처럼 들렸어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여보, 옛날 얘기는 그만하고 아이들 미래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끼어들었지만 공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지수와 민수는 어른들의 이상한 기류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던 길 박상민이 저를 따라왔다. 한선영 씨, 오랜만이네요.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요?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지수는 좋은 집안 딸이에요. 당신 아들 같은 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가 일부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 모르셨구나. 지수가 민수를 만난 것도 사귄 것도 다 제가 주선한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이 포기하길 바라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그가 돌아서 가버린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일기장을 찾아야 했어요. 박상민의 비열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말입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절규하고 말았어요. 핵심 페이지들이 모두 찢어져 나가 있었다. 198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의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에 난 상처처럼 일기장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만에 찾은 희망의 실마리가 다시 사라져버린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언제, 어떻게 제 일기장에 손을 댔던 걸까요? 그때 아래층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아들에게는 이 절망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찢어진 일기장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며 바닥을 샅샅이 뒤졌다. 그때 낡은 책상 서랍 틈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그건 일기장에서 떨어진 조각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메모 용지였죠. 제가 그때 은성다방에서 만났던 웨이트리스 순자 씨가 몰래 건네주었던 쪽지였습니다. 선영 씨,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저도 당했거든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순자 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옛날 은성다방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편의점이 되어 있었지만 근처 골목은 예전 그대로였다. 다행히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순자 씨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선영 씨? 정말 선영 씨예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순자 씨의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반가웠죠. 그때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박상민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녹음해뒀거든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순자 씨를 만나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 색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박상민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죠.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서 남기던 그런 흑백 사진 말이에요. 테이프를 틀어보니 지직지직 라디오 주파수 잡음 같은 소리 속에서 박상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야 해. 그래야 내가 승진할 수 있거든.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민수를 불러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겁쟁이였어.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일 결혼식에서 진실을 말씀하세요. 지수도 이해할 거예요. 결혼식 당일이 되었다.
저는 그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될 때였다. 박상민이 축사를 하려고 단상에 올라섰다. 오늘 우리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돼요.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상민의 말이 멈췄어요. 제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박상민 씨, 20년 전 은성다방에서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박상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가슴에서 사진과 테이프를 꺼내 보였다. 이 증거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그 순간 김미경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박상민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다. 20년 만에 그의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해해요.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 다락방의 일기장을 바라보니 찢어진 페이지들조차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저는 당당한 제 자신을 되찾았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저는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은성다방에 있던 자리를 찾았다. 이제는 깔끔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골목길의 정취는 여전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니 젊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주문했죠. 그 자리는 20년 전 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박상민은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지수와 민수의 결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미경도 저에게 깊이 사과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제 마음이 활짝 펴진 것 같았어요. 요즘 지수가 자주 안부를 물어와요. 그 아이는 정말 착했어요. 저의 과거를 알고도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었거든요.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오히려 더 든든해 보였죠. 그 아이는 이제 정말 당당한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 일기장을 펼쳤다. 찢어진 페이지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그 상처의 흔적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아픈 과거를 딛고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희망의 여백처럼 보였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날짜를 적었죠. 오늘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한선영이 되었다. 같은 일기장이지만 이제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달콤한 멜로디, 라디오 시그널이 맞춰질 때의 그 설렘, 오래된 앨범 속 사진을 보며 느꼈던 그런 따뜻한 그리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였어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수랑 같이 왔어요.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계단을 내려갔죠.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가 저녁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게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부끄럽지 않은, 진짜 저의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가족이었죠. 그날 저녁 3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한 줄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선영,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평생의 자존감을 앗아간 과거의 기억과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과거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